잠깐만요.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할머니 세대는 선택할 여지가 거의 없었습니다. 결혼 상대도, 살 곳도, 심지어 저녁 메뉴도 선택지가 많지 않았죠. 그런데 그분들은 지금의 우리보다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비율이 현저히 낮았습니다. 반면 지금 우리는 어떤가요? 넷플릭스에만 수천 개의 영화가 있고, 배달 앱에는 수백 개의 음식점이 있고, 데이팅 앱에는 수많은 잠재적 파트너들이 있습니다. 직업도, 라이프 스타일도, 심지어 성별도 선택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왜 선택의 자유가 많아질수록 우리는 더 고민하고, 더 후회하고, 더 불안해할까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파헤쳐볼 이야기는 바로 이것입니다. 인류가 수천 년간 꿈꿔온 선택의 자유가 어떻게 현대인의 가장 큰 고통이 되었는지, 그리고 우리가 이 역설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지에 대한 철학적 탐험입니다. 심리학자 베리 슈워츠가 진행한 유명한 잼 실험을 들어보셨나요? 한 슈퍼마켓에서 24가지 잼을 진열한 코너와 6가지만 진열한 코너를 만들어 관찰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24가지가 있는 코너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렸지만 실제 구매율은 6가지만 있는 코너가 10배나 높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택 과부하입니다. 선택지가 많아질수록 우리는 결정을 내리기 어려워하고 설령 결정을 내려도 만족도가 떨어집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쇼핑의 문제가 아닙니다. 현대인의 삶 전체가 이런 선택 과부하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생각해 보세요. 오늘 뭘 입지? 옷장을 열면 수십 벌의 옷이 있습니다. 아침은 뭘 먹지? 냉장고 안에는 다양한 선택지가 있고 배달 앱에는 더 많은 옵션이 있습니다. 출근할 때 어떤 길로 갈까? 내비게이션은 3-4가지 경로를 제안합니다. 하루가 시작되기도 전에 우리는 이미 수십 개의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선택은 우리의 정신적 에너지를 소모시킵니다. 실존주의 철학자 장폴 사르트르는 인간을 자유롭도록 저주받은 존재라고 표현했습니다. 처음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죠. 자유가 왜 저주일까요? 사르트르에 따르면 인간은 다른 동물들과 달리 본능이나 운명에 의해 결정되지 않습니다. 모든 순간, 모든 상황에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은 온전히 우리 것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부담입니다. 개는 개로 태어나서 개답게 살면 됩니다. 나무는 나무로 태어나서 나무답게 자라면 됩니다. 하지만 인간은 인간으로 태어나서 어떤 인간이 될 것인가를 끊임없이 선택해야 합니다. 현대 사회는 이런 실존적 부담을 극대화했습니다. 과거에는 사회가, 전통이, 종교가 많은 것들을 대신 결정해줬습니다. 지금은 모든 것을 스스로 결정해야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런 근본적인 질문들에 대한 답도 우리 스스로 찾아야 합니다. 전통적인 답안지는 더 이상 통하지 않으니까요. 자유는 축복이면서 동시에 저주입니다. 우리는 자유를 원했지만 자유의 무게를 감당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선택이 많아질수록 우리는 더 많이 후회합니다. 왜 그럴까요? 경제학에서 말하는 기회비용 개념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를 선택한다는 것은 다른 모든 것을 포기한다는 의미입니다. 선택지가 2개일 때는 1개를 포기하는 것이지만 선택지가 10개일 때는 9개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상상의 대안입니다. 우리는 선택하지 않은 길들을 끊임없이 상상합니다. 만약 다른 직장을 선택했다면, 만약 다른 사람과 결혼했다면, 만약 다른 전공을 선택했다면? SNS는 이런 상상을 현실로 만들어줍니다. 대학, 동창이 해외에서 멋진 삶을 사는 모습을 보며 나도 유학을 갔어야 했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친구가 창업해서 성공한 모습을 보며 나도 안정적인 직장 대신 도전을 했어야 했나? 하는 후회가 밀려옵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상향 비교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자신보다 나은 상황에 있는 사람들과 비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택지가 많을수록 비교 대상도 많아집니다. 결국 우리는 선택한 것에 집중하지 못하고 선택하지 않은 것들에 대한 아쉬움에 시달리게 됩니다. 현대 사회는 우리에게
완벽한 선택이 존재한다고 속삭입니다. 충분히 검색하고, 충분히 비교하고, 충분히 고민하면 최적의 답을 찾을 수 있다고 말이죠. 하지만 이것은 환상입니다. 철학자 이사야 벌리는 가치의 다원주의를 주장했습니다. 서로 다른 가치들은 종종 충돌하며 모든 것을 동시에 최대화할 수 있는 완벽한 선택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직업을 선택할 때를 생각해 보세요. 높은 연봉, 일과 삶의 균형, 사회적 의미, 개인적 성취감, 안정성, 성장 가능성. 이 모든 것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완벽한 직업은 없습니다. 연애나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모, 성격, 경제력, 가치관, 가족 배경, 미래 비전. 모든 면에서 완벽한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완벽한 선택을 찾으려고 합니다. 이런 완벽주의적 선택은 우리를 끝없는 탐색의 늪에 빠뜨립니다. 그리고 결국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더 나은 선택이 있었을 거지라는 불만족감을 안고 살게 됩니다. 너무 많은 선택은 우리를 지치게 만듭니다. 선택 피로라는 현상이죠. 스티브 잡스가 매일 같은 옷을 입었던 이유를 아시나요? 그는 나는 정말 중요한 결정을 위해 내 에너지를 아껴두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매일 아침 옷을 고르는 사소한 선택조차 소중한 정신적 에너지를 소모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대부분은 하루 종일 수많은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 정신적으로 완전히 지쳐 있습니다. 결정 피로가 쌓인 상태죠. 이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두 가지 극단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첫 번째는 결정 회피입니다. 아예 선택을 미루거나 다른 사람에게 떠넘깁니다. 너가 정해, 아무거나, 상관없어라는 말을 자주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즉흥적 선택입니다. 더 이상 고민하기 싫어서 충동적으로 결정을 내립니다. 그리고 나중에 후회합니다. 둘 다 건강한 선택 방식이 아닙니다. 결정 회피는 우리의 주체성을 포기하는 것이고, 충동적 선택은 나중에 더 큰 스트레스를 가져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선택의 역설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충분히 좋음의 철학을 받아들이세요. 경제학자 허버트 사이먼은 만족화라는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최적화가 아닌 만족화. 즉, 완벽한 선택을 찾으려 하지 말고 충분히 좋은 선택을 찾으면 만족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선택지를 의도적으로 제한하세요. 무한한 선택보다는 제한된 선택이 더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옷장을 정리하고 자주 가는 식당 몇 곳을 정해두고 신뢰하는 브랜드를 고르세요. 세 번째, 선택하지 않기를 선택하세요. 모든 것을 능동적으로 선택할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는 흐름에 맡기고 기본값을 받아들이고 우연에 의지하는 것도 지혜입니다. 네 번째, 선택의 기준을 명확히 하세요.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 알면 선택이 쉬워집니다. 가치관을 정리하고 우선순위를 세우세요. 다섯 번째, 선택 후 후회를 줄이는 연습을 하세요. 선택한 것의 긍정적인 면에 집중하고 선택하지 않은 것에 대한 상상을 줄이세요. 역설적이게도 진정한 자유는 제약에서 나옵니다. 시인은 무한한 자유 속에서 시를 쓰지 않습니다. 집사행의 소네트라는 제약, 운율과 운율의 제약 속에서 아름다운 시를 창조합니다. 음악가도 마찬가지입니다. 12개 음계라는 제약, 박자와 화음의 제약 속에서 감동적인 음악을 만들어냅니다.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절한 제약은 우리를 자유롭게 만들어줍니다. 결혼은 선택의 제약입니다. 수많은 잠재적 파트너 중에서 한 명을 선택하고 다른 모든 가능성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제약이 오히려 깊은 사랑과 신뢰를 가능하게 만들어줍니다. 전문성도 선택의 제약입니다. 의사가 되기로 결정한 사람은 다른 수많은 직업 가능성을 포기하고 의학에만 집중합니다. 하지만 이 제약이 오히려 전문가로서의 깊이와 만족감을 가져다 줍니다. 현명한 사람은 자신에게 적절한 제약을 스스로 만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제약 안에서 진정한 자유와
창조성을 발견합니다. 오늘 우리가 탐험한 선택의 역설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현대 문명 전체가 직면한 근본적인 딜레마입니다. 우리는 선택의 자유를 얻었지만 선택의 지혜는 아직 배우지 못했습니다. 옵션은 늘어났지만 행복은 줄어들었습니다. 가능성은 확장되었지만 만족도는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역설을 이해하는 것 자체가 해결의 첫걸음입니다. 선택의 자유는 인류의 소중한 성취입니다. 포기할 수도 없고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대신 우리는 이 자유를 어떻게 현명하게 사용할지 배워야 합니다. 완벽한 선택을 추구하는 대신 충분히 좋은 선택에 만족하세요. 무한한 가능성에 압도되는 대신 적절한 제약을 스스로 만드세요. 선택하지 않은 것에 대한 후회보다 선택한 것에 대한 감사를 키우세요. 다른 사람의 선택과 비교하기보다 자신의 가치관에 충실하세요. 기억하세요. 최고의 선택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가치관과 상황에 맞는 당신만의 최선의 선택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을 한 후에는 후회보다는 책임감을, 아쉬움보다는 감사함을, 비교보다는 집중을 선택하세요. 우리는 선택의 자유 속에서 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방법을 배워야 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 배움은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이 선택이 완벽한가?가 아니라 이 선택이 나에게 충분히 좋은가? 그 질문의 답에서 여러분은 선택의 역설을 넘어선 진정한 자유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에게 작은 깨달음이라도 전할 수 있었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깊은 심리적, 철학적 통찰을 통해 당신의 삶을 변화시키는 이야기는 계속될 것입니다. 만약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저희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이 영상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에게 큰 영감과 소중한 의견이 될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